공간은 이게 야외나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멀쩡한 강당 놔두고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이 공간은 비교적 안전할 겁니다. 여기는 옆에 있게 보다시피 방충망 이렇게 쳐서 그냥 공기가 사통팔다하게 통하게 해놨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학문들은 전부 어때요? 약이나 어떤 특수 비방이나 수술로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생리학은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깨우침이 없다면 이미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웬만큼 다쳐도, 웬만큼 고장이 나도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이거를 기본 바탕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모든 공부들은 책에 보면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치료 변화가 일어나는 쪽으로 의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해서 병이 오면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장기의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집어넣고 장기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산도가 높아져 가지고 통증이 오면은 그걸 마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쪽으로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밤낮 병의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기능이 떨어진 장기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의 치료 쪽으로 발달하니까 제가 30년 전에 책에 쓰면서도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 지금의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치료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거다. 왜냐?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료하니까 모든 병이 원인에 의한 결과인데 원인을 놔두고 결과 치료만 하니까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현대의학이 1000년을 발달해도 신천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못 따라올 것이다 이래놨어요. 참 엄청나게 큰 소리죠. 이 얘기를 30년 전에 했으면 제가 눈에 가시 될 만도 했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 하나를 먹고 통증이 없어지고 약 하나를 먹고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편히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은 자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고 하면 자꾸 수학의 구구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생리 공식을 두고 하는 얘기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막 지마냥 사는 것 같아도 일정한 생리 법칙이 있더라는 거라. 근데 이 생리 법칙이 삶의 생존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과 불행, 빈부, 우리 운명이 결정지는 게 일정한 룰의 법칙 안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하다가 부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 끝나고 보니까 내 죽을지 내가 하고 내가 죽었지 남이 나를 죽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도가 나서 먹고 살 길도 없어서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 적에 걸어온 길을 쭉 따져보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원인 행동을 전부 다 내가 한 결과로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깨우치고 나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다. 그래 그 자연의 법칙이 율법인데 이 법칙에 맞게 행동하면 모든 건 마음 먹는 순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남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첫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준 얘기가 뭐냐냐. 내가 옛날에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 죽을 짓 내가 하고 부도 맞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물질이 돌아가는 흐름이 이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나는 바깥 세상 하기가 싫으니까 돈을 벌어야 쓸 데도 없어요. 그 당시 마음이요. 왜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밖에를 안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랬더니 앞에서 교육하면서 얼굴 표정들이 딱 뭔 줄 알아요? 아이고,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살지.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는 거 하느냐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놔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설명을 하면 지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견하고, 저는 30년 동안 강의한 녹화 자료가 비리 테이프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30년 전에 강의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강의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논리를 두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수학의 공식, 수학의 구구법이 변하면 어떤 숫자를 산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자연도 우리가 막연해 보이지만 자연의 법칙이 수학의 공식처럼 모든 것들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남한테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겠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갖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원인 행동을 해야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면 의술도 너무 잘못 가고 이 사회도 너무 잘못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간섭하면 내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내가 깨우친 걸로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래서 엄청 이제 공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 보죠?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자세히 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보시면 항상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미리 항상 현대학보다 앞질러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다 알고는 있는데 너무 앞질러서 이렇게 앞서가 버리면 내가 총 공격이 들어오면은 시끄러워요. 다투기도 싫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 이 공부를 배운 사람이 예비하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미리 다 이렇게 일러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워드 코로나라고 방송에서 이제 실실 나오죠. 근데 내가 초창기부터 얘기하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보면 어때요? 병들어 죽느니 차라리, 아니, 굶어 죽느니 차라리 병들어 죽는 게 낫겠다고 하잖아요. 경제의 한계에 몰리면, 어차피 궁지에 몰리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은 제가 엎질러진 물이라 그러잖아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엎질러진 물이라. 그래 내가 이 강의를 30년 전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닭이나 돼지, 오리, 소를 먹이면서 자꾸 질병이 온다고 사료에다 항상 항생제를 상시 섞여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생제라고 하는 건 어때요? 미생물을 죽이는 살충제지요. 농약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장수께서는 제가 책을 30년 전에 쓸 때만 해도 미생물의 종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한 5만 종류 이쪽 저쪽 될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흐르니까 미생물의 종류는 한 160만 종류로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도 약 160조 마리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많다. 핵심은 많은데 그게 고정이 아니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의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지구상에는, 내가 여러분들 표현함 제 강의에 가끔 보면 당신의 뱃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다 넣고 사는 줄 아셔 하는 말을 제 유튜브에 보면, 강의 때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자주 나오면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고 우리 몸에 공생관계에 있는 생명체가 있거든요. 공생관계에 있는 건 질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풀어야 되느냐. 책에 보면 제가 우리 인체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다.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그래, 지금 현재 120조 마리나 들어가면 120조 마리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라. 먹는 것도 따로, 생각하는 것도 따로, 죽는 것도 따로, 세포물도 따로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라. 이놈들이 청년기에 알을 놔서 이놈이 혈관을 타고 내려와서 낭심해서 부화된 것이 바로 정자고, 정자와 낭자가 착상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환경에 따라서 남아들일 수 있고 여아들일 수가 있는데, 남자 세포를 배양하면 남자만 나오고 여자 세포를 배양하면 여자만 나와요. 이 자연의 생리 법칙을 쭉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그럼 이 속에서 뭐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냐고 하면,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인체를 120조, 120분의 1로 나눈다고 하면 크기가 어떨까요? 120조 나누기 1로 나눈다고 하면, 세포 한 마리를 기준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세포 한 마리나 등치 차이로 말하면 또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생명 이치가.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는 단세포로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떨어져 살고, 우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게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한 마리가 사는 걸 우리가 소우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한 몸이 대우주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의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이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우리가 대우주, 또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생리 이치가 수학의 구급법으로 보면 다 동일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의 생리 이치로 풀지 않으면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학문들은, 우리 동양의학은 경험방이 누적된 거고, 서양의학은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의 발전한 게 현대 서양의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빠졌느냐? 자연의 생리 법칙,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요 앞전에 34기인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최고 대학 교수, 또 뇌과학연구소에서 뇌세포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이식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와서, 그러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고 학부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강사 교육 딱 끝나고 제 강의가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저도 답답하니까 때로는 말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절대 지나치지 않았다. 이 공부를 배워보고 나니까 왜 자기들이 그게 성공을 못했는지 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성분으로 검사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가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공부는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질병이라고 진단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한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을 진단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 50%가 있어야 되고, 또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이 50%가 있어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완벽한 진단이 되는데, 우리가 현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공부하기 전에 자연의 법칙이니 생리법칙, 공식이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점도 아니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높아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심장에서 피를 품어내는데 그 혈관 끝에, 동맥혈관 끝에 있는 말초모혈관이 막혀서 앞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데 뒤에서 계속 품어주는 원인 제공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던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대학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압이 높아졌다. 심장이 빨리 뛴 게 원인이다.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리치를 보면 심장이 왜 빨리 뛰느냐?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면 산소 부족은 또 결과고, 산소 부족은 왜 됐느냐? 생리치적으로 원인으로 보면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서. 또 그러면 질소 밀도는 왜 높았느냐? 산도가 높아서. 그럼 또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신장은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그러면 산도가 높아질수록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심화될수록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뛸수록 혈압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에 산도, 질소 밀도가 떨어지게 해서 심장 스스로 천천히 뛰게 해야 근본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되고, 또 심장에 피를 품었을 때 말초모세혈관이 혈전, 어혈이 막아서 앞으로 못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서 중간에 피의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끝을 막고 있는 걸 빼내줘야죠.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대의학은 그 말초모세혈관의 끝을 막고 있는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치료 방법이 있나요? 없죠. 또 심장이 빨리 뛰는 게 혈액 속에 산소 부족,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면 그 산을 해독해서 피를 맑게 여과해야 임시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해독제를 안 써도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야만이 산도가 떨어지고 질소 밀도가 떨어져도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하라고 하고, 간이 망가지면 부분 절제냐 전체 절제냐 하지, 장기를 그대로 놔두고 치료하는 방법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진단 시각도 없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제가 책에는 이렇게 써놨죠.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우리는 아무 증세가 오지 않는다. 어떤 질병이 올라가면 60, 70% 막혀야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올라가면은 최소한도 60, 70%를 막아야 질병이 오는데, 그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키워봅시다. 제가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반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인은 같다 그래놔요. 또 책에 보면요. 그 설명을,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이 되고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된다 이래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이 진단 속에는 치료 방법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고혈압은 6번, 8번을 빼야 치료가 된다 소리고, 저혈압은 8번, 5번, 30번을 빼야 치료가 된다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빼면 과연 고혈압이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아주 양심적으로 얘기해도 속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될 때를 기준한다고 하면 겸손하게 얘기해도 97% 이상. 근데 현대가 고혈압약 10년 먹는다고 완치된 사례 있어요? 아니면 20년? 그걸 먹고 있는 동안도 오히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 과속화되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만큼 혈전, 어혈이 생기는 과정은 많아지고. 그래, 이거를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한 400시간이 돼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끊어서, 오늘은 이제 1시간 특강이니까 이제 요약해 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리치료 보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많이 힘드는데, 방송만 보다 보면 짜증이 솔솔 난단 말이에요. 왜 짜증이 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률로 이렇게 죽는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고지혈증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어.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그러죠.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 완치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나요? 있나요? 없나요? 내가 고혈압약, 당뇨약 5년 짧으면 10년, 10년 짧으면 20년 먹고 완치가 안 된다는 과학적 증명은 됐어도 그 약을 10년이고 20년 먹으면 완치된다는 과학적 입증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도 어때요? 인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그러면 고혈압이 있는가 심층 생리학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는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최초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약간 비만이 시작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되고 재수없이 9번을 막으면 뇌경색, 1번을 막으면 뇌출혈. 또 혈관이 막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때요?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인물은 시간이 되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 부패되는 강도를 산도가 높아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난치병, 불치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의 이 부분에서 피가 썩은 피를 맑게 정화하는 처방이 있느냐? No.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학문이 있느냐? No. 이래 보니까 니네들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바라봐서는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하는 말을 30년 전에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안 해보면은 이치를 모르면 제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은 내가 오직하면 현대의학은 백사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160만 종류고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가 160조 마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한 마리 한 마리 실체를 다 파헤치고 성분검사, 재원검사를 다 해놓는다고 하면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죠. 그 속에는 생리치와 화학반응의 진단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병의 원천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의 원천을 보려고 하면 자연의 법칙, 생리 법칙, 이 율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 학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초로 이제 정립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번 삼지사기 강사도 이 교육 딱 받고 나더니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들내미는 고등학생이고 딸내미는 대학생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근육통은 사회를 하면은 쉽게 낫는다고 책만 봐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고 답답하고 폐쇄공부제까지 이런 것들은 사회한다고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냐? 마음의 병인데. 근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보면 맞아, 나을 수 있겠네, 나을 수 있겠네. 그렇게 처음에 접할 적에는 어떻게 사회한다고 그 병이 나 하고 접근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거 나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강사 교육을 마치고 나을 수 있겠다니까 바로 교육 끝나고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를 다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아들내미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말을 쉽게 이제 믿지 않고 딸내미는 대학생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가 봐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해서 푸는데, 공식 푸는데 머리가 열이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 배운 대로 딸내미한테 이제 5번, 30번, 8번을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니까 실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세상에 이런 치료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도 유튜브 본다고 유튜브를 보더니 오히려 아빠보다 더 매니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랑을 한참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꼬박 여기서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서 나한테 설명을 그동안에 체험담을 나는 이제 1시간을 내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30번을 빼고 나서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딸내미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더니만은 자기가 이제 수학할 때 머리가 너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1번, 17번을 빼주면 암기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친구도 잘 사귀고 여러분들 생각에 차혈한다고 해서 암기력도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고 친구를 잘 사귄다. 이해 가요? 안 가죠. 일반 현대학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사혈하면서 어혈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 2번씩 먹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먹을 때 내가 배탈이 안 나면은 식품이니까 2개씩 먹어도 상관없다. 배탈 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2개씩 먹고 딸내미가 와가지고 17번을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내 대학생이면 머리가 이렇게 긴데 1번, 17번 자르려고 하면 여자가 쉽게 맘먹지 않잖아요. 근데 대학생인데도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럼 미하면 아빠도 함께 하자. 아빠도 함께 빼라고 그러더래요.
유튜브를 이제 딸내미가 오히려 보더니 더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근데 아빠는 1번에서 300g이 나왔고, 한 번 뺐는데, 이제 다른 데 빼다가 1번을 빼보자고 해서 300g이 나왔고, 딸내미는 500g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500g이 나온다 상상 가요? 안 가죠. 근데 잘 나오는 사람은 한 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주 있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5번 뺄 때 효과는 그 효과도 아니야. 17번에서 이게 뚫리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보니까 머리 돌아가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 안 해보면은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낫는 게 상식이에요. 그때가 답답하면 나는 병을, 웬만한 병은 이제 죽음 직전에 뭐 다 돼가지고 조혈 기능이, 제 기준으로 보면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다 망가진 사람은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어혈을 빼는 방법이라.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은 안 돼도 웬만한 병은 저는 못 고치는 거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내가 핵심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이제 풀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마비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금 약을, 지금 새로운 자꾸 돌연변이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델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세계적으로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감염은 다 되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망률이 월등히 떨어지고 안 맞은 사람은 치사율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치사율이 높고 어떤 사람, 또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들이 TV에 이렇게 통계 매일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젊은 애들은 자기가 감염돼도 감염된지도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들 때문에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봄에 꽃가루가, 송화가루를 비교합시다. 송화가루가 그냥 엄청 날렸어요. 어떤 사람 코에는 송화가루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 코에는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이 나오고 질질 기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도 들어가고도 꽃가루 마시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화돼서 사망에 이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을 이게 그 감염이 되고도 그냥 무증상 증세로 넘어가는 사람과 악화돼서 죽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찾아내다 보면 현대의학이 간과하고 잊어먹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죽은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건 살아남는 깨우침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놈은 삶의 깨우침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코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병으로 커지들 못해요. 폐로 들어가야 질병으로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알고 있겠냐, 모르고 있겠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알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생리치료만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그놈이 폐에 와서 확 대량으로 번식을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있을까요? 알고 있죠. 우리 몸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몸의 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들어와서 커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그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5명이 쳐들어오는 거하고 1000명이 쳐들어오는 거하고 방어하기가 어떤 게 쉬울까요? 안 물어봐도 1000명이 들어오는 게 방어하기 어렵겠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제가 첫 강의할 때는 버섯 포자로 설명했죠. 버섯 포자가 봄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표고버섯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한 10시쯤 기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되면 안개 피듯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요. 허공 있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도 이미
기류가 올라갈 때 그걸 퍼야 되니까 일시에, 식물이라 해도 일시에 그게 올라가거든요. 송화가루도 보십시오. 기류가 위로 올라갈 때 그걸 떨어뜨리지 가라앉을 때는 안 떨어뜨립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다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이미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물들만, 그런 바이러스만 알고 있겠느냐? 우리 인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는 어떻게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가래가 이걸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려요. 우리가 기관지는 어때요?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 벽에 작은 성모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솜털처럼요. 거기서 먼지나 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극을 하면, 많이 자극을 할수록 마치 모공에서 땀이 나듯이 가래가 나와서 그놈을 흡착을 하면 이게 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흡착을 해서 계속 위로 넘기는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는 거고, 가래가 농도가 이제 뻑뻑해가지고 그놈을 흡착을 못해요. 그래 흡착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여름에 많을까요? 겨울에 많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름이 훨씬 더 많죠. 원성률이. 근데 겨울에는 뭔 차이겠느냐? 공기 중에는 습도가 적고 온도가 차와요. 그러면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연한 지방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진한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온도가 차오면 가래 농도가 뻑뻑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가래 농도가 묽어져요. 그러면 겨울에 온도 저하에 의해서 가래가 이제 뻑뻑해진 사람이 공기 중에는 습도가 적은데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은 가래 표면이 어떨까요? 마르겠죠? 그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 밀가루 풀 싹 써놓고 뜨거울 적에 이게 마르기 전에는 뭐라 해도 이렇게 접착이 점성이 좋은데 조금 놔두면 위에가 싹 증발되고 나면 어때요? 흙을 뿌려도 그게 안 달라붙죠? 이렇게 돼버리면 먼지나 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 속으로 그냥 들어가도 자기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는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제가 뉴스부에서 강의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참 환자를 피크타임으로 치료할 때 35년 전에서 한 30년 전까지 환자를 많이 치료할 때 1년 중에 5개월, 6개월을 감기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히려 이제 병이 깊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냥. 여름에도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고 치료했을까요? 모르고 치료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알 수가 없죠. 그 종류가 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그런데 그런 환자를 치료해서 내 기억에 단 한 명도 완치 안 된 사람 못 구경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 빼주냐? 1차적으로 4번, 18번 빼줍니다. 제가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편해요? 나죠? 사실 어제 사야 됐어요. 며칠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여기도 편하죠? 그래 이게 온도라고 하는 거 그렇거든요.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이 산의 화학 반응이에요.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정상적 36.5도의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산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완전 연소를 못 지키고 매연이 많이 나오듯이 자동차도 매연이 많이 나올 때는 엔진의 열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완전 연소될 때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게 연료를 연소할 적에도 산소가 결정하고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킬 적에도 산소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들면 산소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요.
그러면 선무군이 이걸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면서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가래 표면을 말라붙이면 먼지나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를 흡착을 못하면 그대로 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말초보세력을 맡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가 돌면 피만 돌까요? 산소 공급도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산소 공급이 되면 어때요? 온도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가래 농도는 다시 묽어져요. 이게 이제 인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까봐 지난 유튜브에 강의한 건 물고기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물고기 보면, 잡아보면 어떤 물고기든지 미끌미끌하죠. 그게 우리 가래 성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놈들이 왜 물고기 표면에다 그런 미끌미끌한 걸 해놓느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직 진화 과정에서 기관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뭘 전부하고. 이게 1차 방어고, 이제 2차 방어는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항체가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현대학을 엎질러진 물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이든 종류가 160만 종류라고 하도 주 성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면 어떤 양리 기능이래야 이 생명체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고 계산을 이걸 풀어보니까 응고시키던가 녹여야만이 그 생명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약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양리 기능은 응고시키거나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예. 그러면 160만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응고시키거나 녹일 수 있고 하는 약을 만들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어때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대학은 어때요? 식중독에 걸려도 종류가 뭐냐, 그거 죽이는 약을 만들면 그놈이 그 한 종류만 죽이겠냐, 장 속에 그 160만 종류나 되는 걸 동시에 죽이겠느냐. 동시에 죽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장 속에, 그래 유산균과 유익균, 유산균과 유익균, 유해균과 식중독균, 이 구분은 뭘로 하냐고 하면은, 이제 이거 공생관계를 묶어서 다 풀으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점 정리만 해드릴게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2000가지, 3000가지의 그 영양소를 1차 가공하는 걸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마치 걸음을 뛰면 우리가 발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과정이 그게 발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항체 예비군. 우리 몸에 공생관계에 있어요. 공생관계에 있는데 같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 속에서 혈액으로 옮겨가면 그게 바로 항체거든요. 이걸 예비군이 바로 유익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중독균과 유해균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같은 음식,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식중독균, 유해균. 그래서 식중독 일어나면 어때요? 설산하죠? 왜 설산할까요? 우리 몸에서 그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통과시켜버리니, 장을 빨리 통과시키니까 수분이 흡수가 안 돼서 설산은.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성분이 뭐였냐?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이런 식중독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가 유익균일까요? 유해균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유해균이죠? 그러면 그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은 뭘까요? 강산이죠. 이게 생리치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보고도 하는 게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럼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리치를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생명이치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 의학을 발전시키고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이제 이걸 따져봐요.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그걸 물리적인 힘으로, 뭐 어떤 빛을 이용하든 뭘로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못하게 병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고기를 바르면 밑밥처럼 혈액에다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먹이가 있겠죠. 그럼 먹이가 되면 장 속에서 그 냄새를 맡고 먹이가 있구나 하고 혈액으로 옮겨오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항체는 어디서 봤을까요? 장 속에서 봤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혈액 속에 있는 지 먹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냄새로 알았겠죠? 알려면. 그 제가 개 비유하잖아요. 집에 앙캐를 다뤄 매놨는데 심리 밖에 있는 숙회가 올 때 어떻게 알고 왔거느냐? 냄새 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 먹이의 그 배설물이 되는 냄새가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먹이가 있다고 들어오면 그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그게 우리가 호르몬이라면 호르몬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가 있는 줄 알고 들어오는 거라, 혈액 쪽으로. 그러면 이게 항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하자면 이미 항체가 생긴 종류를 배양을 해서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그걸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더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과민 반응을 못하게 해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나무 접붙이듯이 일부 세포를 접붙여가지고 그놈을 배양해가지고 또 죽여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거 백신을 만든다고 하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학자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 속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제 본 거는 어때요?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죠. 근데 생리치를 보니까 그건 유해균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면은 배양이 되면서 영양분을 소화시켜야 배양이 되겠죠. 그러면 먹었으면 싸야 돼요. 그럼 어때요? 강산이 대량으로 배출되겠죠. 그럼 이때 내 말을 듣고 내가 힌트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한쪽에다 불을 켜놓으면, 예를 들어 큰 통에다 해놓고 한쪽에 여기가 우쪽이나 밑에 쪽에다가 빛을 가해주면 빛에 몰려도 반응하라 해서 글로 다 모일 수도 있고, 산소 밀도를 놀려주면 산소 밀도를 오는 대로 몰려갈 수도 있고, 온도에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 없는 거는 빼서 버리고, 그놈 밑에 놓고 다시 순수한 깨끗한 영양분을 넣어줘가지고 그놈을 죽여서 넣어주면 산을 희석시켜서 넣어주는 게 되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산을 아예 해독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현대의학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화학 반응이 있지, 생리 이치를 알아야만 이게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TV에 보니까 지금 3일 동안에 부작용이 난 사람이 12,000명이라던가? 이게 화학 반응의 이치 이제 공부를 배워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독하는 거하고 화학 반응하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부러 먹는 약을 개발할 적에는 침에서 화학 반응이 한번 일어나고, 뱃속에 들어가서 위산에서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장 속의 미생물들의 배설물에서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하면 중간에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거에 부작용이 났는지 먹는 걸로서는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사기로 저기다 직접 넣는 건 어떨까요? 그건 부작용 찾는 거 1시간이면 찾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혈액을 제가 설명할 때 그러죠. 혈액의 성분이 과학이 발달하면 현재도 지금 한 2,000가지 이상 성분이 이게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3,000가지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혈액의 성분을 갖다 분류하는데. 근데 질량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이에요. 지방 단백질은 항상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유의 주성분도 지방 단백질이고, 콩물 있죠. 갈아놓은 거, 두부 만들기 전 단계. 그것도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죠.
그럼 우유를 2컵 넣고 한 컵에다가만 백신을 툭 넣으면 응고되면 중산이라는 얘기고 녹으면 강산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그러면 그게 응고되면 혈액이 응고돼서 그 응고된 혈액은 이미 막힌 데다 더 막혀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산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우유에다가 넣고 1시간 이내에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백신을 맞고 혈액이 응고된다면 몇 분 정도면 응고될까요? 1시간 이내에 이미 응고되고 부작용 날 거 다 납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데 그 부분이 산도가 높아지죠. 그건 이제 따로 설명하려면 길어요. 여기서는 오늘 이제 짧은 강의라서 그건 설명 못 하는데. 그래서 처음 마켓을 찍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지나면 강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백신을 맞고 나서 혈관에 피가 터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 멍이 잘 들면 진단 받으셔. 숨이 가쁘면 진단 받으셔도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따져보세요. 신천생리학 기준에서. 혈관이 피가 샌다. 혈관이 터졌다 소리죠. 혈관이 터지려면 혈관 벽이 녹아버려야 돼요. 혈관 벽을 녹은 뭘까요? 강산이죠. 멍이 잘 든다. 말초부슬관이 삭아서 피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게 멍드는 거예요. 그럼 멍이 잘 든다는 건 혈관 벽이 녹았다는 거예요. 말초모세혈관 벽이. 왜 녹았을까요? 뭐가 녹았을까요? 강산이. 근데 이제 백신을 맞기 전에 산도가 5인 사람, 6인 사람, 7인 사람, 8인 사람 전부 다르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 산도가 낮은 사람은 부작용이 적고 산도가 높은 사람은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고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그 응고된 혈전, 어혈이 이미 막힌 데다 보태졌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부작용이라고 진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놈이 5번을 막으면 숨이 턱턱 맞을 거고 1번을 막아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두통이 올 거고 6번을 막으면 혈압이 올라갈 거고 8번을 막으면 열이 날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몸에서 열이 나는 거, 혈관이 터진다, 산, 어디 빼야 될까요? 지금까지 배웠다고 하면 8번이죠. 예. 그리고 해독식품은 강산, 중산, 약산 해독제 중에 뭐를 먹여야 돼요? 강산 해독제죠?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그러면 백신을 맞고 나서 먹으면 어때요? 이미 부작용 다 난 다음에 먹는 거니까 혈액이 다 응고되고 난 다음에 먹는 거니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신 맞으러 가기 전에 그 사람마다 산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맞으러 가기 전에 밥 숟갈로 한 숟갈 밥 먹고 나서 한 숟갈 푹 퍼먹고 가는 동안에 이미 혈액 속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맞고 와서 먹고 그래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일 동안 3일만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신을 맞고 나는 그 부작용에 90%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하면 백신을 주사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딜까요? 밀도가 높죠. 거기는 그 순간 응고돼 버려요.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뻐근하고 통증이 오고 붓고 피가 묻으면 이런 현상이고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한 2, 3일 지나서도 안 없어지면 탈침으로 탁탁 찔러서 빼버리면 돼요. 응고된 걸 빼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럼 자, 이제 이걸 요점 정리합시다. 백신은 맞기는 맞아야겠는데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요. 그럼 부작용이 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굴려서 빼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 머리가 아프면 이제 내가 머리 쪽이면 1번, 9번을 빼고 호흡이 갔다고 막 답답하면 5번, 30번을 빼고 열이 나면 8번을 빼고 혈압이 너무 상승한다고 하면 8번, 6번을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평소에 많이 맞은 사람은 항체의 다양성이 이미 잃은 사람이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맞아도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길까요? 아예 없으니까. 적당히 있는 사람은 생길 거고요. 그러면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전에 방어해버리면 어떨까요?
가랬더라. 그래서 제가 어차피 코로나 시기로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에 집이 못 가면 이런 때 사열은 남한테 시키는 게 올까요? 여러분 스스로 빼는 게 나을까요? 스스로 빼라는 거예요. 거울 바라보고 이 앞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 묻으면 닦으면 되고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냥 4번 18번만 빼주면 안전한데 평소에 가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이제 4번 18번은 기존으로 넣어놓고 가래가 많으면 32번을 추가하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늘 고생하던 사람이면 47번. 요것만은 응급사일로 빼주면 철 먹고 빼도 피부족 안 옵니다. 여기만 응급적으로 이렇게 빼는 거는요. 근데 이제 8번까지 빼서 이참에 아주 자동차 보링하듯이 신장과 간을 고쳐서 어혈도 더 못 만들어지게 하고 피가 맑아져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서 이미 그러니까 이 항체도 이제 이건 1차 방하고 2차 방은 나 이렇게 얘기해줘요. 항체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2번, 3번이죠. 이미 생긴 항체가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어딜까요? 8번이죠? 근데 항체가 있더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접근이 안 돼요.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사열로 거기를 빼주면 되고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요점 정리해보면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간이 본래 태어났을 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내 몸을 스스로하게 해주는 거예요. 맞죠? 내 몸을 태어날 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설계도면대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럼 이런 환경이 조성되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사람의 자식도지 세포가 세포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를 낳아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 속의 유산균이라는 얘기고 이게 일이에요. 1순위.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요. 그게 이제 빈혈 환자거든요. 이래도 세포분열이 안 일어나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양질의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영양분이 갈 수가 없어요. 120조 마리아드는 한 마리 한 마리 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라. 무슨 얘기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럼 오늘 이제 핵심 요점적으로 하면 1차 방안은 4번 18번을 빼줘라. 맞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가래가 많이 끓어서 좀 신경이 쓰인다 싶은 사람은 32번.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또 47번. 자, 여기서 또 내가 새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평소에 숨이 너무 차요. 이 사람은 어디 빼주면 될까요? 5번 30번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이 치료가 된 치료 효능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게 해주고 싶다? 어디 빼면 될까요? 8번 신간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시각을 기존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나처럼 농약 뭐라 말하면 이제 우리가 농법으로 말하면 유기농법이지요.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가 합쳐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좀 사명감을 가졌으면 하는 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내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지금 이 사회율법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해서 4번, 18번 요것만 빼는 것만 알았더라도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한갑에서 해결책이 나올 거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응급처치에 아주 능합니다. 심천생리학은 근본 치료죠.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게 치료. 근데 물론 시간은 들어요. 시간은 유튜브도 얘기하듯이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려고 하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100명 빼면 한 70%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25%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한 5%는 2년 걸립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일단 빼고 나오면 기간에 관계없이 거의 97% 이상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자연의 법칙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종교나 기적, 신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는 생각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공부를 안 해보면 그냥 부항그룹 피만 빼면 뭐든지 다 낫냐 예방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내가 설명을 하려면 400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그 공부를 바탕에 두고 이 사혈요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유튜브들 열심히 보시고,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명절도 오고 한 80%가 고향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어때요? 얼굴 열심히 사혈하세요. 이참에. 지금 어제 사혈하고 이 정도면 지금 표는 나죠? 네, 표 나는데 요거 3일만 가면 요즘 화장품 좋으니까 그놈을 딱 덮으면 별로 모르고, 이거 딱 미리 빼주면 얼굴에 검버섯 없어져요. 얼굴 V라인 생겨요. 치아 건강해져요. 얼굴에 주름 쉽게 안 생깁니다. 4번 18을 빼주면 목 주름 안 생겨요. 웬만큼 감질러도 목도 안 쉬어요. 성대결절, 편도선염 다 빼죠. 이제 저는 이제 39번은 풍치 때문에 빼는 거고요. 치아 때문에 빼는 거고,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뺄 거 없고, 그냥 지금 이제 오늘은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4번 18번을 기본 모델로 무조건 빼고, 가래가 많은 사람 32번 추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47번 추가, 호흡이 가쁜 사람이 있다면 협심증이나 이제 폐쇄공포증이나 불면증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이제 5번 30번, 8번은 제발 하지 말라고 빼는 거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어떤 거든지 그래요.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난감한 거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노력만 하면 그래, 그렇거든요.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청소, 여러분들 가정의 집 청소나 똑같아요. 집안에 어질러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청소해야 깨끗해지죠? 우리 혈관에 오물이 쌓여서 혈관을 막고 있으면 그거 불려서 빼내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 해독제를 먹을 때는 백신 맞기 전에 먹어라. 맞죠? 예, 백신 맞으면 1시간 이내에 부작용 날 거 이미 난다는 거라. 나머지 그 후에 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응고된 어혈이 혈관을 막으면 내 인체 중에서 피가 잘 도는 데 있고 못 도는 데 있잖아요. 이미 많이 막힌 데가 더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못 도는 데만 산도가 높아져요. 게다가 이제 시간이 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강사 교육이 될 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왜 나는가 하나씩 끊어서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없고,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거 언제 끝나냐 해도,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사회는 한 달이면 4번이고 1년이면 얼마나 돼요? 48번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3시간은 내 몸에다가 시간을 할애하는 날. 이래서 계획사회를 하면서 해야 이게 몸을 제대로 바로잡지. 조금 좋아진다고 그만두고 바쁘다고 내일 하면 내일이 2년, 3년, 5년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은 건강 지키는데 신천생리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시험까지 이렇게 보러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분이라서 얼굴 보니까 참 반갑네요. 네,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